최근에 집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 자주 듣는다고 해요.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. 요즘은 반전세나 월세 무조건 하셔야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는지, 그리고 전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126%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뭔지, 도대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, 빌라나 다세대 경매주택이 지금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. 그 이유까지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, 빌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, 그리고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126% 룰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사람 중심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.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겠다? 그럼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었고, 이거를 이제 DS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제는 집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, 이걸 따져서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LTV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, 다른 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SR, LTV를 다 받습니다. 그래서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 LTV 비중이 조금 더 커진 거예요. 그리고 이 126%의 룰이 생긴 겁니다. 이 집의 공시가격의 126%까지만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.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책정한 집값 기준인데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요. 우리가 지금 사고팔고 하고 있는 가격이 3억이다 라고 해도 공시가격은 3억이 아니라 훨씬 더 밑에 가격, 뭐 2억 초반, 2억 중반, 뭐 이렇게 측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지 시장 가격은 좀 아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.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, 사실 정부 입장도 이 제도가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. 대출 리스크를 줄인다, 집가 거품을 잡기 위해서 한다라고 명분은 확실하지만,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. 대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,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람들이 내놓은 전세 가격으로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.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을 기존에 맞췄던 임대인 같은 경우는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, 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도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. 이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게 150%였거든요. 그러면 그때 전세 1억 5천을 맞췄던 집들은 126% 떨어졌으니까 대출을 126%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중간에 1억 5천에 맞췄다라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1억 2,500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2,500은 집주인이 온전히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. 집주인이면 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노년층도 많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월세 받기 위해서,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, 그분들한테 갑자기 2,500을 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돈이 좀 부담이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가 이런 물건들이 계속 경매로 넘어오는 겁니다. 더군다나 공시가격이라는 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더 낮게 잡혀 있고,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는 전세가라는 게 있고 시세가 괜찮아도 대출은 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빌라 사는 사람들은 전세도 못 살고 집주인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위기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부족할 때 세입자들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. 완충 역할을 해오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, 그 완충 요소를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모두가 아파트로 몰리게 되겠죠.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가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, 우리가 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불안정한 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대출 위험도 줄이고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싶겠죠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. 중요한 건 갑자기 이렇게 대출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걸 준비할 시간도 없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. 제도를 바꾸는 건 좋지만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과 방법은 좀 줘야 되겠죠. 지금 저도 빌라를 가지고 있고,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빌라는 지금 나가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다 역전세입니다. 다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계약갱신,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도
기존에 대출을 냈던 이 은행에서 건물 가치를 낮게 잡아서 돈을 갚아야지만 이걸 다시 갱신을 해 주고 "이걸 다시 계약을 하겠다."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다 경매 넘어가는 거죠.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'이걸 막고 조금 버텨 보자.'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금 보유를 지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런 집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빌라를 가진 저도 뭐 빌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 급격하게 이렇게 정부 정책을 변경을 하고 변화를 주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오는 세입자도 피해를 받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임대인도 피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너무 좀 빠르게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상황이고 감정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이제 경매 투자를 하고 싶고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규제나 정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.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.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게 경매를 이용한 방법이다. 경매라는 건 경쟁을 하는 거다. 그리고 경쟁을 하는 것들 중에서 경쟁자가 없다면 내가 이 물건을 상대적으로 월등히 좀 싸게 살 수 있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더 경매 물건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더 힘들어질 거예요. 하지만 좋은 입지나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월등히 현재 그때 샀던 가격보다 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예전에 3억에 샀던 빌라, 3억에 낙찰됐던 빌라들이 지금 주변 보면은 2억 5천, 2억 4천 이렇게 낙찰이 되니까.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인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데 이 낙찰받는 금액 같은 경우가 월등히 많이 떨어지고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걸 좀 추천할 수는 없는 게 마냥 추천할 수가 없는 게 주의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서 현금 여유가 없으면 이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, 뭐 권리 분석 언제나 얘기하는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세입자 내보내는 것도 요즘은 좀 쉽지가 않아요.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이게 버티면 뭐 1년 최소 뭐 6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데까지. 그때까지 또 이자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주의를 해서 '투자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.'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으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.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건 공시지가가 좀 오를 만한 지역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공시 가격이 현실화될 지역은 대출 여력이 점점 더 생기겠죠. 예를 들면 뭐 교통 호재가 있는 곳, 재개발이 예정된 동네라든지 학교, 병원, 생활 인프라가 개선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만 기다리면 가치가 올라가고 대출도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이 시장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죽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. 또 시장의 변화가 있고 시장이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이나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빌라를 사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장은 전쟁터입니다. 진짜 이게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정말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고 너무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126%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. 한 1년 전,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었고 최근에 뭐 역전세 계속 맞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26% 룰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. 제 주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연립 다세대 사는 서민들은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.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임대인 모두 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나요?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나 이런 것들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또 '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?'라고 생각을 해 보고 또 경매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이자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너무 안일하게 남들이 다 된다고 하니까 싸게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정부한테 "가혹하다. 힘들다."라고 얘기해도 뭐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
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지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소급 적용이에요. 소급 적용이라는 건 일부 한 계층만 적용을 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 이 개그만 울 수 있는 거고, 남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이 개그만 웃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 시장 보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, 그리고 이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계속 꾸준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내용 정리해서 계속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